네, 경제 현장 오늘 이슈 체크로 이어갑니다.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 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의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LH 혁신 방안이자 전관 카르텔을 깨기 위한 대책인데요. 독점을 풀고 권한을 줄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혁신안을 발표한 LH, 이번엔 더 큰 칼을 꺼냈는데 과연 부실 오명을 벗어 던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LH 사고가 하도 많으니까 사고 날 때마다 혁신안 계속 발표하던데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독점을 깨고 전관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방안. 우선 주요 내용 골자가 뭡니까? 네, 이번에 발표된 내용들은 LH공사에서 발생한 부실 사고의 원인을 LH의 독점 사업과 그리고 전관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된 내용 자체가 이 두 가지를 깨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선 독점 사업에 대해서는 LH의 주요 역할은 택지를 공급하고 공공주택을 또 사실상 독점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업체들이 민간 단독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해서 경쟁 체제로 가겠다라는 내용을 추가됐습니다. 그게 핵심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LH가 독점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설계, 시공, 감리에 대한 입찰 권한도 갖고 있는데 이런 권한들은 LH가 아니라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주로 조달청이 이런 내용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관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종전보다 전관들이 재취업할 때 어떤 허가를 받거나 제한을 받는 범위를 훨씬 넓혔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전관들이 취업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아예 입찰해서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박았습니다. 그래요? 상당히 제가 아까 큰 칼을 꺼냈다고 하는데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이 담긴 개편안입니다. 우선 핵심적으로 먼저 말씀해 주신 LH 혼자 공공주택을 독점해왔는데 민간의 경쟁 시스템으로 바뀐다. 그러면 LH가 땅을 공급하고 민간 건설사, 예를 들자면 몇 건설사가 있잖아요. 그 땅을 받아서 예를 들면 자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더샵 이런 브랜드로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LH가 종전에 사업을 하는 방식은 LH가 단독을 하거나 아니면 LH와 민간 업체가 같이 하는 방식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LH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민간 업체가 단독으로 택지를 낙찰을 받아서 거기에 공공주택을 지어서 본인들이 원하는 브랜드를 붙이고 분양을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 업체도 공공주택 사업자로 지정될 수가 있고 이렇게 지정이 되게 되면 관련 인센티브도 함께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뭐예요? 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자금 쪽과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원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도 싸게 빌려주고. 네, 맞습니다. 그럼 민간의 브랜드로 땅을 LH에서 받아가지고 민간 건설사가 지었는데 그걸 왜 공공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냥 민간주택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제시된 내용들이 일종의 민영화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민영화. 그러니까 통상 공공 부분의 민영화를 한다는 것은 기존의 공공 부분은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고루하다거나 혁신이 없고 이런 의미들이 있는데 이제 공공 부분에도 경쟁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각 당사자들이 서로 최선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유도하는 것에 중점적인 내용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하면 기왕이면 같은 이나 좀 낮은 가격. 공공주택이라는 게 좀 싼 값에 좋은 아파트를 건설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자는 게 공공주택이잖아요. 좀 가격이 분양가가 싸야 되잖아요. 낮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민간이 이렇게 땅을 받아서 민간 브랜드로 팔아도 공공주택이라는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분양가를 낮게 통제하겠다는 그런 겁니까? 네,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공공사업자로 민간 업체가 참여하더라도 기존 LH가 공급하던 공공주택에 비해서 높은 가격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과 동일한 수준 혹은 동일한 가격으로 더 높은 품질의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이 공급 주체를 민간까지 포함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LH와 비슷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짓는데 품질을 더 높인다? 민간 회사가? 방법이 있습니까? 가격을 분양가를 올리지 않고 어떻게 품질을 더 높이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지금으로서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간 업체들은 사업성이 답보가 돼야만 참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렇다면 이런 사업성 답보를 위해서 네. 예를 들어서 택지 가격을 조금 낮게 공급한다거나 뭐 이런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는 사업 참여의 인센티브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예. 이제 일각에서는 특혜 시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혜택을 너무 네. 싼 자금을 빌려주거나 땅을 너무 싸게 팔거나 하면 또 특혜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너무 안 주거나 하면 민간 업체가 참여할 요인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내용에서 중간점을 찾아서 최선의 성과를 내는 것이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말은 참 좋네요. 그죠? 싼 값에 좋은 아파트를 짓게 하기 위해서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 그러는데 듣기는 참 좋은데 현실은 조금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너무 비관적인가요? 어떻게 해요? 맞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도해보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런 종류의 사안에 있어서는 일종의 양자택일, 뭐 흑백 논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태로 문제가 좀 많았다. 네, 하지만 많았으니까. 이걸 한 번에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라도 시도를 해보는 것이 낫느냐,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 낫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방법이라도 사실 종전에 비하면 굉장히 혁신적인 내용이죠. 이런 내용이라도 예. 일단 시도해보고 그 성과를 보고 보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튼 공공주택이긴 한데 그동안 LH가 해온 거에 비해서 분양가가 올라갈 우려. 왜냐하면 민간 건설회사들이니까 기왕이면 조금 좋은 원자재를 쓴다거나 뭐 인건비도 조금 비싸질 수도 있고 그래서 좋은 품질, 기존의 자기 브랜드에 어울리는 괜찮은 아파트를 짓고 싶은 욕망이 있을 테니까 가격을 좀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우려는 없을까요?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정도의 폭은 뭐 너무 과도하지 않다면은 열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분양가를 네,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왜냐하면 국내에서 공공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 안전망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력이 좀 좋지 않으신 분들에게 예. 가능한 저렴한 금액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겁니다. 네. 근데 최근 5년 정도를 추세를 보게 되면 공공주택에 있어서도 이제 민간 브랜드 아파트에 뒤지지 않는 품질이라거나 아니면 공공주택의 질을 그러니까 크기도 포함해서입니다. 예. 높이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종전과 똑같은 비용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좀 말씀하신 것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받는 분양가나 임대료를 똑같이 저렴하게 받는다고 하면 그 발생하는 차익만큼 어디선가에서 뭐 국고라든가 이런 것을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주택의 수준을 공공주택에서도 공급을 하겠다라는 맥락이 된다면 기존 공공주택보다 좀 더 좋은 뭐 시설들 이런 것들을 가진 주택이 만들어질 때는 아무래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분양가의 변동 여지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경쟁을 하게 만들려면 또 법을 고쳐야 되는 거죠. 최근에 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정책을 보니까 정부 정책만 믿고 집을 사거나 팔 경우에 조금 국회에서 법이 고쳐지지 않아서 낭패를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법이 고쳐져야만 시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네, 맞습니다. 좀 우리가 성급하게 기대해서는 안 되는 측면도 있고 무슨 법이 고쳐져야 됩니까 이거는? 네, 지금 관련해서는 주택법 같은 주택법. 법들이 상당히 많이 고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LH가 독점을 하고 있는 뭐 설계, 시공, 감리 계약 같은 것을 이관하기 위해서는 예. 이제 현재로서는 법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달청이 맡고 있고요. 예. 이제 감리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타 기관에서 맡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현재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발표된 내용들을 꾸준히 충실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 지금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라고 섣불리 판단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예. 지금 이게 설계 LH가 독점해온 설계 업체를 이제 선정하는 거겠죠. 그리고 네, 시공회사를 선정하는 거를 우선 조달청에 넘깁니까? 네, 맞습니다. 조달청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발주되는 많은 건설공사 같은 것들은 조달청에서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와 뭐 사실상 뭐 유사합니다. 때문에 그래요? 당장은 넘기더라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예. 뭐 다만 일각에서는 조달청으로 이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LH 단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이렇게 심사 단계상의 어떤 좀 불합리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똑같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긴 있습니다. 뭐
비슷한 방식으로 한다면 똑같은 일이 생기겠죠. 네, 맞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제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전과는 어쨌든 다르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달청 같은 경우에는 업체 선정 같은 심의 단계에서 예. 참여하는 심사위원들을 좀 더 엄격하게 선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예. 이제 대학 교수님들이나 공공기관 재직자들로 한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민간 쪽의 사람들은 심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과 좀 더 다른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시도해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조달청은 바로 그런 걸 선정할 때 조금 까다롭게 결정을 한다. 감리는 또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감리에 대해서도 지적된 것들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감리가 이제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효율성도 가지고 있지 못한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 때문에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이제는 발주자가 아니라 발주자가 아닌 쪽에서 선정하도록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지자체가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바꾸도록 하고 그리고 감리의 역할도 이제 종전보다 좀 더 독립적으로 보장하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 중지 그러니까 공사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어떤 현저한 문제가 발견이 돼서 공사를 중지시켰을 때 이것을 공사 중지권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공사 중지권을 발생시켰을 때는 예. 종전에는 발주자한테만 보고가 됐지만 이제 발주자뿐이 아니라 관계 부처의 관계 당국에 함께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 이것을 발주자 단계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드러나게 함으로써 좀 더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내용들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러네요. 부실을 없애기 위한 지금 2중, 3중의 장치 중에 하나로 봐야 되겠는데 설계, 시공회사 선정, 감리를 이렇게 이관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LH에서. 그럼 그동안 그 일을 해온 LH의 인력들은 좀 구조조정을 다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쪽으로 보내야 되나요? 네,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내용이 나오게 되면 예. 전부터 나왔던 것들이 LH 조직을 분할한다든가 어떻게 줄인다든가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후속 조치로서 나올 걸로 봅니다. 그렇군요. LH 직원들 상당히 좀 긴장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진짜 긴장해야 될 건 아까 잠깐 말씀하신 전관 카르텔을 깨기 위한 전관 예우를 부수기 위한 제도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그 재취업 심사를 까다롭게 네, 맞습니다. 대상을 어떻게 넓힌 거예요? 종전에는 2급 이상 직원들 대상으로 했었는데 앞으로 3급 이상으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아, 3급. 3급이면 뭐 차장 정도 되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차장 정도에서 나가서 재취업하려면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재취업 심사를 강화한다고 하면 좀 더 문제가 클 것 같지만 사실 이것도 완벽한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취업 심사를 받는 대상이 넓어지더라도 이제 취업을 다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가 일단 아닙니다. 이거는. 재취업 심사가 좀 까다롭지 않을까요? 까다롭긴 하지만 이거 이제 어느 정도 업무 연관성이나 등을 따져서 이건 뭐 대부분 취업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은 일단 아닙니다. 그리고 재취업 심사, 그러니까 재취업 규제죠. 이 규제가 적용되는 기간도 한정적입니다. 대부분 뭐 2년, 3년 정도가 한정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서 완벽하게 전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좀 보기 어렵습니다. 아, 이렇게 확대를 해도 재취업을 까다롭게 하고 아까 그 2급 퇴직자가 있는 경우 입찰 참여 자체를 또 제한하는 내용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런 내용들이 뭔가 획기적으로 보이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은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봤던 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분명히 연령은 많으신데 그에 맞는 능력을 갖지 못한 분들도 계셨고 반대로 분명히 능력이 출중하신데 단순하게 나이 제한에 걸려서 퇴직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 분명히 이제 기타 업체들에서는 그분들의 능력을 판단해서 재취업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내용인데 네. 지금은 그런 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맞지 않다고 좀 판단을 하고요. 맞지 않다죠. 적절하지 않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더 현실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취업자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 또는 윤리 강령을 먼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LH가 퇴직하신 분이 어딘가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 직장에 있던 분들과 재취업한 회사의 분들을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게 하는 것이 이게 허용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지금은 아무도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봐서
저것은 비리의 소지가 있다라고 추정을 할 뿐입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단순하게 재취업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퇴직한 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할 때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차 명확하게 해줘야지만 그러네요. 지금은 LH에 적용을 하는 것이 점차 다른 공공 분야로도 똑같이 적용이 돼서 네. 사회가 더 투명하게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재취업 대상자를 확대하고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그 LH 직원에 있는 경우를 대상 확대하면 실제로 이게 확실하게 정관 이 카르텔이 깨진다고 볼 수는 없을 수 있다.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또 만들어야 된다 그러는데 이 정도 LH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면 중앙부처 공무원이라든지 다른 공공기관도 똑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LH만 이렇게 강화를 하면 LH 직원들은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LH 퇴직자분들과 이제 일부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재취업을 무조건 금지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금지하는 것보다는 어느 것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그러네요. LH 혁신 방안 또 전관의 카르텔을 깨기 위한 방안 좀 보완 대책이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네요. 네,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